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주가 상승 랠리를 이끌었는데요. 아무래도 다우가 5만을 돌파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AI 케이펙스 투자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이 기술주 투매 현상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게 또 잠잠해지면서 이 우려가 과도하다 이런 논리도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장이 연출됐습니다. 월가에서도 이 기술주 상단을 높여잡는 논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챙겨보고요. 이번 주 뉴욕 증시에 빅 이벤트가 많습니다. 소비, 물가, 고용 여러 가지 핵심 경제 지표가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변동성도 저희와 함께 대비해 보셔야겠는데요. 케빈 워시가 지명된 이후 이 사람이 매파냐 비둘기파냐 의견이 지금 분분한 상황인데 이 물가와 고용이 예상치를 벗어날 경우 또 금리 향방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챙겨보면서요. 뉴욕 증시 계속해서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장 반등에 성공했었죠. 외국인이 역대급 매도를 보여주다가 한 달 동안 20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어제 4거래일 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바이 코리아를 오랜만에 외쳤습니다. 단순히 매도에 이은 이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걸까요? 아니면 기업 밸류에이션, 가시적인 성과, 여러 가지 정책 모멘텀 등 슈퍼사이클의 정점이 아직 멀었다라는 판단 속에서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걸까요? 간밤 미증시, AI 투자가 과도하는 우려가 좀 잠잠해진 지금 다시 한번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순매주 기조가 이어질지 귀추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더 넓게 보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금융, 자동차 등 이 밸류업 수혜주들에게도 매수가 좀 쏠리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이제 기업의 실적이라는 이 기초 위에 또다시 주주 환원, 여러 가지 정책 모멘텀이 얹어진 상황인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저희와 함께 주시해 보시죠.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 소개해드려야겠죠. 저희 방송은요. 간밤 미증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드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개장 이후에는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4가지 알기 쉽게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 타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놓치셨다면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남겨주시면 저희도 또 댓글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죠. 이로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이루연입니다. 지난주 조정으로 몸살을 앓았던 국내 증시 어제 3거래일 만에 시원하게 반등해줬습니다. 이 젠슨 왕 CEO의 인터뷰가 주말 사이에 있었는데요. AI 투자 규모가 적절하고 지속 가능하다라는 발언이 국내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들의 상승세뿐만 아니라 업종 골고루 빨간불 켜가는 시장의 흐름이 눈에 띄었는데요. 어제장 마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4.1% 상승해 5,298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조정받으면서 한때 5,000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는데 어제는 고점 5,322포인트까지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4.33% 상승해서 1,100선 회복하고요. 1,127포인트에 거래 마쳤는데요. 견조한 상승 흐름 이어가다가 막판에 조금 더 힘을 내줬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인과 기관의 선택 엇갈렸는데요. 지난주에는 개인이 힘을 많이 내줬다면 이번에는 개인이 매도세 보였고요. 기관은 매수를 택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는데요. 개인은 3조 2천억 원 팔아치웠고요. 외국인은 4천억 원대, 기관은 2조 7천억 원대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과 기관 동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각각 2천억 원, 4천억 원대 물량 담아냈고요. 개인은 6천억 원대 물량 던졌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국내 이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단순 학습 단계를 넘어서 실전 투입을 위해 훈련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아틀라스가 기계체조 선수처럼 양팔을 바닥을 짚고 백덤블링과 옆돌기를 끊김없이 해내는 모습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CES 2016에서 아틀라스를 선보인 지 한 달여 만에 처음 공개된 영상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8년부터 이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부품 분류를 위한 작업에 처음부터 이제 투입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차근차근 점차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시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5일 젠슨왕 CEO와 함께 미국에서 한인 치킨집에서 치맥 회동을 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올해 엔비디아가 선보일 AI 가속기 베라루빈에 적용할 HM4의 공급 계획에 대해 협의한 걸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회동에서는 차세대 메모리 전반에서의 협력, 또 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의 파트너십도 논의한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 삼성전자는 이 설 연휴 직후 HBM4를 납품한다고 세계 최초로 양산미 출하한다는 소식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은 뒤에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정말 이 반도체 시장이 큰 힘을 내줬습니다. 요즘 이 양면 색종이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조정을 딛고 빨간색 면을 드러내줬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4.92% 상승하면서 16만 전자 위로 올라봤고요. 또 젠슨왕 CEO의 발언으로 SK 하이닉스 역시 5.72% 급등해줬습니다. 이 AI 설비에 있어서는 전력기기 필수적인데요. 역시 전력기기 삼성전기와 LS 일렉트릭까지 모두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타 금융주입니다. 이 금융주는 약세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었는데요. 어제 장에서는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SK스퀘어 9.53%, KB금융 1.41% 상승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금융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주주 환원 차원의 배당 확대 소식, 또 호실적이 호재로 작용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섹터 내에서 희비가 계속해서 엇갈렸던 제약 업종 역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또 삼천당 제약까지 모두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 SM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엔터주가 어제 급등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엔터 4사가 일제히 올해 월드투어 일정을 발표했고요. 특히 메리츠증권은 올해 엔터 4사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SM 소속 걸그룹 에스파는 지난 7, 8일 이틀간 성공적인 홍콩 공연 소식을 전달하면서 2026년에 있을 아시아 전역 월드 투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8.44% 올랐고요. 11만 4,300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프리마켓장에서 견조한 상승 흐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현대일렉트릭 실적 공개를 했죠.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3,209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9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키움증권은 이 수익성이 좋은 북미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한 영향으로 시장 기대치를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3년치 이상의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는 보도와 2028년까지 잔고가 넉넉하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훈풍이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11% 넘게 올라서 93만 3천 원 선에 현대일렉트릭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그널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화장품입니다. 어제장 화장품계 대장주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급등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영업이익 발표했습니다. 52.29% 증가했고요. 작년 한 해 연결 매출 기준으로는 9.4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인도 화장품 기업과 현지 맞춤형 상품 공공 개발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 있었고요. 리포트들의 그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영향에 급등했습니다. 화장품 업계 흐름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20% 넘게 올랐고요. NFC 30% 상한가 마감, 오가니 티코스메틱도 29.77%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다음 시그널 타이어입니다. 어제 장에서 타이어 관련 주들 대체로 빨간불 켰는데요. 특히 금호 타이어의 경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금호 타이어 대주주인 더블스타의 잉여 설비를 활용해 저마진 제품 중심으로 외주 물량을 확대해 나갈 거라면서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전기차, 고인치 타이어 비중 확대를 통해 사업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고요. 타이어 관련 다른 주들 살펴보면 코오롱인더 13%, 금호타이어 10% 넘게 급등했고요. 넥센 역시 5% 가까운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증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금요일장과 마찬가지로 기술주의 반등세가 시장에 좋은 흐름 이끌어줬습니다. 다우존스 0.04%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5만 선 유지해줬고요. 나스닥 0.9% 상승, S&P 500 지수 역시 0.47% 빨간불 켜냈습니다. 자세한 업종별 시총 상위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론을 제외하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등 반도체 관련 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경우 대규모 회사채 발행 소식이 있었는데요.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시간 9일 보도됐고 미국뿐 아니라 스위스와 영국에서도 사상 최초로 채권 발행을 추진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알파벳의 경우 AI 자본 우려에 기인한 하락세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딛고 0.45%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밸리우스 리서치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이제 보유로 낮췄습니다. 대규모 자본적 지출 부담과 코파일럿 제품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주가는 3% 정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 최고점을 경신했던 지난해 비교했을 때 지난 10월 고점을 기준으로는 약 20% 하락한 수치입니다. 메타의 경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가 청소년을 중독시킨다는 이 재판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더불어 인스타그램이 스냅챗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인스턴트 출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내부적으로 시험하고 있다는 이야기 전해졌고요. 2.41%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1.51% 계속해서 강세 가져가고 있는데요. 중국 내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현재 데이터 센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끌어줬습니다. 1.51% 오르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의 주인공 오라클이었죠.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의 희소성을 잠식해 최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급락하던 오라클이 다시 반등에 폭등 성공했습니다. 투자은행 DA 데이비스는 오라클에 대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요. 보고서를 통해 그간 오라클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오픈 AI 재무 건전성 우려가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픈 AI가 이미 40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한 데에 대해 분기 말까지 1,000억 달러의 추가 자금 조달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오라클의 주가 역시 10% 넘게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반도체 3사 중 유일하게 미국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HBM4 납품을 실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호재가 마이크론에는 악재로 작용을 한 건데요. 업계 3위 회사가 초기 경쟁에서 탈락하면서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3% 가까이 하락했는데 실패 사유는 엔비디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HBM4 데이터 전송 속도 국제 표준이 초당 8기가지만 엔비디아는 초당 11기가비트를 요구해 왔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경우 HBM 개발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국제 표준을 웃도는 성능으로 제작을 했지만 마이크론은 여기에 실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초당 10기가비트까지는 달성한 걸로 알려졌는데 최종적으로는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제 귀금속 가격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안정세 찾는 모습 보였습니다. 금선물의 경우 2.43% 상승하면서 5,100달러 선에 마무리됐고요. 은선물의 경우 8.62%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반등에 성공한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검은 금요일을 슈퍼 월요일로 바꿔뒀는데요. 이제부터 공개될 고용 물가 지표가 변동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상승폭이 클수록 하락폭도 큰 게 시장의 규칙일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 함께 세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그널 함께 포착해 가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이루연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가겠습니다. 뉴욕 증시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한번 반등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다우 산업지수가 0.04% 소폭 올랐고요.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1% 미만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이 전통 산업주가 숨고르기 들어간 사이에 기술주가 반등할 수 있었고요. AI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AI가 기존의 시장을 좀 위협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감이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최근 과매도 현상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기존에 좀 약했던 소프트웨어 단에도 3%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국채금리와 원자재 시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미 국채금리는 다양한 경제 지표를 지금 좀 주시하고 있고 또 중국이 미국의 국채 보유량을 줄여라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이 포착되면서 초반에 상방 압력을 받았습니다만 마감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0.23% 밀리면서 마감했고요. 10년물도 0.14% 하락한 채 4.2에 마감을 했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금 가격은 2.42% 상승하면서 5,100달러 선 위로 올라왔고요. 은도 8.62% 상승하면서 83.5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7만 달러 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엔화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0.79% 하락하면서 67포인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히트맵도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 섹터의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면서 1.06% 상승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도 0.8% 올랐고 원자재 시장도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았어서 원자재 섹터에도 1.44% 상승한 채 비교적 강한 상승불 킨 채 마감했습니다. 그 외 임의 소비재, 그동안 강했던 필수 소비재는 금융, 헬스케어와 함께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외신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감축하라라고 권고했다라는 소식이 블룸버그의 통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 민간은행에서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단 은행은 2,980억 달러, 약 437조 원 규모를 가져가고 있고 중국 정부도 무려 6,830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3위 수준인데요. 여기에 이제 점점 국채를 감축하라라는 코멘트를 남겼는데 이 영향으로 미 국채 금리 10년물은 초반에 상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3bp나 상승하면서 4.23%를 기록했고요. 달러 인덱스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금융 당국이 매입을 줄여라 이렇게 말은 했긴 했지만 개인들의 이 미국 국채 매수세는 아직 굉장히 뜨겁습니다. 9.9조 달러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국채를 감축하라라고 이야기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미 국채에 대한 신뢰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에 계속 이어지는 트럼프의 관세 압력 그리고 그린란드 인수 시도 또 연준의 독립성을 좀 훼손하는 그러한 커멘트나 퍼포먼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신뢰가 흔들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되면서 이 사람이 과연 매파적 금리 인하를 매파적으로 좀 금리를 결정할지 아니면 비둘기파적으로 인하를 할지 아직 의견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지금 미 국채만한 자산이 없다, 대체할 자산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글로벌 국채 비중을 봤을 때 미국이 72%, 유럽이 1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미 국채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이게 조용한 매도다 이렇게 워딩을 쓰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황 징후는 없고 변동성도 아직 근 5년 내에서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점점 이 미 국채를 줄여라 이렇게 좀 기조를 바꿨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중국이 미 국채 보유량은 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해 왔기 때문에 이 이슈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이 다카이치 총리에 의해서 어제 일본 시장이 굉장히 강했죠. 니케이 지수가 3%대 급등세를 보였고 장중에는 5%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본격화됐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증시가 올랐던 건데요. 일단 이 다카이치 트레이드라는 단어는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의 주식은 올리고 채권 또 엔화는 좀 내리는 매도를 유발하는 그러한 경제적 전략을 일으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본격화되면 일본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에서 상승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다카이치가 기존에 좀 집중하던 반도체, 방산 또 우량 수출 기업에 조금 매수세가 더 쏠리면서 이 기대감에 또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면 이 한국 채권 자금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시해 보셔야겠고요. 또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원화도 커플링이 되면서 약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머스크의 이 달나라 건설 계획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기존에는 화성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달나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올해로 예정됐던 화성 탐사 구상을 잠정 연기한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페이스가 화성 탐사 구상을 연기하고 이 나사의 달 탐사 사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 스페이스X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달 임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또 화성 여행은 이후에 시도하겠다 이렇게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대형 우주선 이 스타쉽을 무인 상태로 달 표면에 착륙시키겠다 이러한 구체적 목표도 세웠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좀 변경된 이후에는 문명의 미래를 확보하고 달이 이것에 화성보다 좀 더 적합한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주 기반 AI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이 달기지와 화성 문명을 건설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쟁도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나사가 이 중국의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 달 역량을 좀 견제하면서 스페이스X에게 달에게 좀 더 집중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지금 이렇게 중국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 정부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달이 더 현실적으로 맞는 목표여서 이렇게 변동된 것을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난관과 이 나사의 압박 등이 맞물리면서 계획을 바뀐 이 머스크 CEO의 행보도 추가적으로 살펴볼 만해서 가져와 봤고요. 다음으로는 구글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100년물 채권을 발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126년에 상환하는 약 100년 후에 상환하는 이 채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 기업으로는 거의 최초인데요. 시장에 자신감을 선포한 것이죠. 이 지금 AI 인프라에 있어서 케이펙스 투자가 과도하다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1,850억 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라고 공시를 한 데 이어서 이렇게 채권 발행 소식도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력에 전망위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장기 채권을 발행한 배경에는 이 단기 혹은 대출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이유겠죠. 그래서 50년, 100년 동안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주문액이 1,000억 원 달러 정도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유럽 연기금 여러 가지 보험사가 대거 참여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100년 후에도 구글의 존재는 좀 견고할 것이고 미래 지배력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저희가 미루어 판단할 수 있겠고요. 또 AI 경쟁에서 이제 누가 더 똑똑한 AI를 내놓냐 이것보다는 과연 돈을 그만큼 투자할 수 있고 수익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흐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의 대장 최태원과 이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CEO가 만났다라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졌는데요. 이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식 치킨 집에서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의 핵심 경영진도 동석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확실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일단 HBM4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이런 이야기가 가장 높게 나왔을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의 물량을 55% 정도 이미 확보한 상황이고 또 이 차세대 HBM 메모리로 꼽히고 있는 소캄, 또 낸드 플래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소캄은 AI 서버 전체에 들어가는 저전력 메인 메모리인데요. HBM이 GPU에 붙는 메모리라면 이 소캄은 서버 시스템 전체의 전력 효율을 높이는 그러한 메모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낸드 플래시도 베라 루빈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저장용 메모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태원 회장도 지금 미국 내에서 AI 컴퍼니를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구상에 대한 논의도 함께한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HBM 시장은 정말 2026년, 2027년 계속해서 폭발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봐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8%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체 메모리 시장 중 약 10%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규모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24년 전체 D램 시장 규모 수준에 도달하는 굉장한 엄청난 파이고요. 여기에다가 공급 부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HBM 품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수요가 폭발하는 동시에 공급은 부족한 이 불균형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위를 점할 것으로 내다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진입되고 생산도 사실 패키징까지 합쳐가면 적어도 6개월에서 7개월까지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욱더 공급 우위를 점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파전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 없겠는데요. 2026년 이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54% 정도 내다봐지는 상황이고요. 또 합산해서 82%를 가져갈 예정인데 삼성전자는 일단 이 HBM에 있어서 세계 최초 양산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가죠. 그래서 지금 성능에서도 엔비디아가 원하는 그 성능을 웃도는 걸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지배력도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술 경쟁에 있어서 수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HBM은 12단 이상 D램을 수직 적층한 고도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지금 80%에서 90%의 수율을 가져가는 동안 삼성전자는 지금 50%에서 60%에 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율에 대한 경쟁도 있을 것으로 내다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금리 상승에 채권형 펀드가 지금 부진하다라는 이슈도 체크해 볼 텐데요. 워낙 증시가 잘 올라가다 보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채권 가격이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불확실성, 이것에 대한 영향으로 좀 떨어지고 있고 채권형 펀드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형 펀드는 28% 수익을 내서 이제 사람들이 채권형 펀드를 팔고 주식 펀드로 갈아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금리가 왜 올랐는지 보면 미국 금리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추경, 편성으로 국채 발행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우려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본도 금리를 최근에 2번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3년물 국채 금리가 18bp나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 채권형 펀드 수익률을 보니까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그에 비해서 주식형 펀드는 28.25%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종류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장기 채권물은 모두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가져가는 반면 초단기는 그래도 0.25% 플러스권을 가져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에 들어서 자금 흐름을 보니 초단기 채권형에는 그래도 1조 원 정도 들어온 반면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채권물, 일반, 회사 여러 가지 채권물에는 지금 수익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2월 들어서는 조금 더 낙폭이 커졌습니다. 지금 1조 원 넘게 국내 채권형 전체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기록되고 있고요. 초단기까지 순유출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금리 수준이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2번 정도 인상할 것이다라는 보수적인 시각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게 좀 완만해진다면 채권형 펀드도 수익률이 괜찮아질 것이다. 이러한 분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전장 상황 체크하기 전에 살펴볼 이슈들 이렇게 여러 가지 챙겨봤는데요. 지금 개장한 지 2분 지나갔네요. 개장 상황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장 출발했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간밤 미국 기술주들 그래도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했는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 0.93% 정도 상승하면서 5,34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79% 상승하면서 1,137선 지나가고 있고요.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1,613억 원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7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는 반면 개인은 지금 300억 원가량 차익 실현 매물 출회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이 3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도 175억 원 소폭 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지금 560억 원 넘게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도 체크해 볼까요? 프리장에서부터 시가총액 상위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부분 강했습니다. 여전히 강한데요. 삼성전자 0.72% 상승하면서 16만 7,6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1.58% 상승하면서 90만 원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차도 지금 3% 강한 상승불 켜주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1.22% 상승불, 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보합권에서 좀 움직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83% 상승, SK스퀘어도 SK하이닉스와 좀 연동되면서 1.78% 비교적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0.52% 소폭 밀린 채 거래 체결되고 있다는 점까지 살펴보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현재 2.26%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0.65%, 에코프로 BM도 1.69%,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훈풍 불고 있고요. 로봇주들도 괜찮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교적 강하게 3.35% 상승하고 있고 삼청당제약은 지금 1.48%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프리장에서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됐었는데 그래도 정규장에서는 흐름 나쁘지 않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고요. 이제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알아볼 시간이죠. 신예원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신예원입니다. 한파가 불었던 우리 시장에 어제는 정말 빨간 불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 투톱 회복에 힘입어 4% 넘게 반등 성공했는데요. 5천피는 사수하고 있지만 하루는 급락, 하루는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큰 시장이 반복되고 있어서 피로감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제가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드리기 위해서 4가지 트렌드 섹터 준비해 봤는데요. 전력기기, HBM, 화장품, 증권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트렌드 섹터 바로 전력기기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력기기 호황이 불고 있는데요. 국내 전력기기 빅3인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도 지난해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 달성하면서 글로벌 흐름에 탑승했습니다. 이 3사의 지난해 합산 매출은 15조 102억 원, 영업이익은 2조 1,692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2024년과 비교해봤을 때 매출은 17.5%, 영업이익은 52%나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이미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국내 전력기기 업체는요, 3년치 이상의 수주잔고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빅3의 수주잔고 총합은 약 27조 원에 달하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이 전력기기 시장에서 공급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북미 현지의 생산 기반을 갖춘 국내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요건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전력기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최근에 북미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노후된 전력망 교체에 대한 수요도 함께 맞물리면서 이 송전과 배전에 필요한 전력기기 중요성이 대두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주목해볼 만한 점은 그동안 전력기기 투자 사이클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인데요. 화면의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송전 부문의 투자가 먼저 이뤄진 뒤에 이 배전 설비 교체에 대한 수요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사이클은 이런 시간차가 전혀 없이 송전 중심의 기업과 이 배전 중심의 기업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현상에 힘입어 시장의 주목을 더더욱 받고 있는데요. 어제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8%대 급등했고 HD현대일렉트릭은 11% 넘게 오르면서 93만 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트렌드 섹터는 바로 HBM,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입니다.
지난 8일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반도체의 게임 체인저가 될 세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설 연휴 이후에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HBM4는 벌써 6세대,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전작인 HBM3보다 데이터 라인이 2배 증가해서 발열과 전력 증가를 과도하게 키우지 않고도 대역폭을 증가할 수 있고요. 용량 또한 최대 64GB로 늘어났습니다. 전력 소율도 소비 전력의 20에서 30%가 개선됐다는 점에서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자 HBM 관련주들이 덩달아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의 품질 테스트는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구매 주문 받아놓은 상태고요. HBM4가 적용되는 엔비디아 AI 가속기죠. 베라루빈 출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 이후에 출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5% 가까이 급등 성공했고 이와 관련된 HBM 관련주도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또 작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 소식이 알려진 IMT 상한가 달성 성공했고 레이저셀까지 상한가 달성 성공했습니다. 과연 이번 출하를 통해서 SK하이닉스와의 경쟁에서 고배를 마셨던 삼성전자가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지난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치킨 회동을 가졌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 회동에서는 HBM4 공급에 대한 논의가 나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삼성전자 행보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왔는데 과연 이 회동을 통해서 SK하이닉스가 양산에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일지 그 기추가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트렌드 섹터는 바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중에서도 어제는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정말 눈에 띄게 상승했는데요. 20% 넘게 급등하기도 하면서 52주 신고가 새로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2019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4조 2,5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 넘게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52%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해볼 만한 점은 해외 영업이익이 101.44%나 급증했다는 점인데요. 이런 호재가 줄줄이 나오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증권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올렸고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도 목표 주가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다른 K뷰티 대장주죠. 이 APR의 움직임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해외 매출 성장을 거둔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제는 다른 화장품 종목들의 평균이 8% 상승률 보였는데 APL은 그거에 비해서는 3% 정도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가 엄청났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실 만합니다. APR은 지난해 해외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7%나 성장했고요. 그중에서도 해외 매출 비중을 55%에서 80%로 대폭 확대하면서 해외에서의 수요 의존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 APR의 대표 뷰티 브랜드죠. 이 메디큐브와 뷰티 디바이스 부문인 AGR을 합산한 브랜드 전체 연간 매출액이 1조 4천억 원을 넘겼다라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한 수치인데요. 이 브랜드 론칭 10년 만에 1조 클럽에 입성하게 된 겁니다. 다만 그동안 화장품 업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지켜오던 LG생활건강과 애경기업은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과 중국과 같은 주요 해외 소비국에서의 매출 증가 비율도 낮았고요. 또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늦었던 건데요. 이렇게 현재 화장품 업종에서는 이 해외 매출이 정말 희비를 크게 가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섹터는 바로 증권주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거래가 늘어나고 또 증권사의 수익원 또한 커지기 때문에 증권업종의 주가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각 증권사의 실적 모멘텀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단 한 곳에 불과했던 1조 클럽 증권사가 지난해에는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5곳이 모두 1조 클럽에 입성하게 됐는데요. 국내외 증시 호황에 더해서 이 중개 수수료와 운용 수익이 동시에 급증한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도 역대급 실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래에셋증권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난해 세전이익이 2조 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이상 상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은 각각 72%, 61% 증가했는데요. 특히 주목해볼 만한 점은 해외법인의 실적입니다. 지난 2024년 미래에셋증권은 2030년까지 이 해외법인 세전이익 5천억 원을 목표로 세웠는데 지난해 이미 4,981억 원을 달성하면서 목표가에 1년 만에 근접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스페이스X나 xAI와 같은 혁신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전통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융합한 미래에셋 3.0 비전을 선포하면서 다방면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자산 토큰화와 또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모멘텀도 새로 생겨나면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길을 닫고 있는데요. 이런 호재가 줄줄이 겹치면서 어제 11%가량 상승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말고도 어제 대부분의 증권 종목은 빨간불 켜냈습니다. AI와 보안, 네트워크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정한 다우데이터는 한때 상한가 달성하기도 했고요. 키움증권 9.5%, 한국금융지주 8% 이상 상승했고 이외의 대형 금융주들 5% 내외의 상승률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트렌드 섹터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대내외적으로 실적 발표가 대거 포진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신예원이었습니다. 트렌드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개장한 지 15분 지나가네요. 지수 상황 체크해 볼까요? 지금 코스피는 그래도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8% 상승하면서 5,34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다소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0.21% 상승하면서 1,13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들 매수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 현재 1,765억 원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 담고 있는 반면 개인은 지금 2,0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 더 늘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른 양상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현재 600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이 물량을 팔고 있습니다. 1,200억 원가량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은 600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면서 지수 하단 그래도 받쳐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 체크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밤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 0.78%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상승폭이 더 좋습니다. 지금 TP가 140만 원까지 나온 상황인데 현재 1.47% 상승하면서 90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3.87% 오르면서 50만 원 가까이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0.63% 밀린 채 39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 오르고 있고요. 기아도 지금 현대차와 함께 1.5%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볼까요?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0.94% 상승, 에코프로 BM도 0.24% 상승하고 있고요. 로봇주들도 괜찮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2.47% 상승하고 있고 삼청당 제약은 현재 2.96% 밀리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고요. 지금 거래대금 상위단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 아까 전에는 좀 음전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1.78% 상승하면서 48,000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밀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0.94% 밀린 채 거래 체결되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2.93% 비교적 더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지금 호시
실적도 스페이스X 기대감이 합쳐지면서 소폭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대우건설은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원전 수주 기대감 속에서 17%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이 좀 특징적이고요. 한화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0.86% 밀리고 있고 한미 반도체, 삼성 SDI 모두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화 페인트 지금 급등 양사 상한가 나온 상황이고요. 삼성 전기도 지금 3.62%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 거래대금 상위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 괜찮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더불어서 유진 로봇도 지금 14%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 4.33%, 뉴로핏도 지금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죠. 21% 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도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4.86% 상승불 키면서 29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룡전기는 지금 10% 밀리고 있습니다. 55,9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삼표 시멘트도 11% 밀리면서 차익 실어서 매물 출회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면서 저희 오전장 상황 정리해 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8시 반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